정성호 의원이 사진 찍혔지만 다른 의원하고도 좀 뭐 주고받을 수 있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뭐 정성호 의원이 일단 찍혔기 때문에 친명계 좌장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성호 의원 문자 메시지를 보고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정성호 의원이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인 것은 이제 다들 뭐 친명계의 좌장이다 이런 어떤 타이틀도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영향이 굉장히 세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문자 내용도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할까요? 존칭을 하니까 정 의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단답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엄중경 큰 의원이 이제 말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좀 경어를 쓰고 정성호 의원은 조금 이제 낮추는 그런 걸 보면서 정성호 의원의 영향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좀 생각을 느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정통 민주당이 어떤 그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재명 사당화로 향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사당화의 저는 단적인 어떤 증거가 이 문자 메시지라고 봅니다. 원래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이 벌어졌을 때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 여성 희롱성이 발언이 터져서 뭐 너네 부부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염려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이제 이미 공당이라면은 대표로서 윤리감찰원에 지시를 해서 거기서 오는 이제 보고를 받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로 징계 수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가 정하기 위해서 정성호 의원한테 물어본 거고 뭐 송교 의원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그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윤리감찰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네.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결정을 해버리는 지금 현재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이 그 문자 메시지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면은 이제 용비어 청구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명비어 청구를 지금 하고 있죠. 어제도 이제 많은 의원들이 불사조니 또 그 김구 선생이라든지 여운현 선생 일의 초유의 어떤 석경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명비어 청구를 부르는 게 결국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인 당의 영향력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공천 국민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물이다 하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발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당내에 아주 정확한 증거가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칙과 상식 의원 모두 4명이었는데 여기서 윤영찬 의원을 빼고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 오늘 민주당 탈당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3명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미 그 예고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죠. 원래 원칙과 상식은 작년 연말 탈당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때문에 좀 늦춰진 것 같고 그런 것을 이제 결국은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참 재미있는 거는 저희 당의 천하용인으로 불렸던 4분도 이제 용이라고 불렸던 김용태 네. 의원이 빠져서 3사람이 탈당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도 윤영찬 의원이 빠지고 이제 3분이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3분들의 참 이 시도가 참 어려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몸을 담고 있는 정당에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 어떤 양 진영에 있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한 어떤 큰 결심을 한 건데 그런 어떤 결심이 저는 뭐 한국 정치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윤영찬 의원이 빠진 게 또 공교롭게도 지금 현근택 그 부원장이 지금 윤영찬 의원의 지금 지역구를 노리고 있으면서 막 수박이다 하면서 프랭카드도 많이 붙이고 해서 현근택 의원의 어떤 공천을 제가 생각할 때는 받을 가능성이 이제 많이 보여졌는데 지금 이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네. 지금 공개되면서 이거를 이제 징계를 더 세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뭐 그것 때문에 윤영찬 의원이 탈당을 결국은 이제 하려고 하다가 당이 잔류한 그 같은 어떤 모습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4분의 지금까지 좀 행보가 앞으로 어떤 민주당의 변화, 한국 정치의 변화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네. 의원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좀 보이리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이유가 이제 본인이 계속 밝혔듯이 이제 어떤 그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 어떤 도덕성 그리고 민주적 어떤 다양성이라는 민주당 전통적인 이런 어떤 자산을 잃어버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 가지 원조 정통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이념을 최대한 좀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제 세력을 좀 모으는데 일단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어제 또 국회에서 양행자 의원 출판 기념회 때 이진숙 대표라든지 김태섭 양행 의원하고 만났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어떤 세력들하고 이제 연합을 하는데 주도를 먼저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 이념이 있던 다른 세력끼리 사실은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진 않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스타가 되기보다는 뭐 좀 마중물 역할을 네. 하겠다. 그래서 마치 이제 바른당, 국민의당이 합쳐질 때 어떤 주도권 싸움으로 계속해서 당이 삐걱거리는 것을 미리 사전에 좀 차단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보다는 좀 지원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탈당한 어떤 분들과도 좀 자연스럽게 어떤 그 연합 전선을 좀 구축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 지금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참 올바른 소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자꾸 이제 저런 분들이 뭐 개딸들이라든지 좀 이재명 대표했던 뭐 여러 가지 실망이 때문에 탈당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또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더 어떻게 되면 보면은 좀 개딸들 소위 말하는 친명 강성 세력에 휘둘리는 그런 당으로 더 좀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44%가 전과자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당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후에 발언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냐 했더니 44%에서 퍼센티지를 잠깐 줄여서 41%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탈당 의사를 밝힌 이후에 당에서 있었던 어떤 본인에 대한 강한 비판 발언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서운한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죠.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이제 민주당의 본류고 이제 원류인데 탈당의 어떤 언급을 하자 말자 뭐 계속적인 어떤 비판. 지금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이낙연 대표가 있을 때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죠. 사실은 정치가 참 뭐 진짜 하루아침에도 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탈당의 명분 즉 어떤 민주당이 잃어버린 어떤 도덕성을 좀 비판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수치를 이야기했는데 뭐 44%나 41%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 좌파 진보에서 가장 좀 우파 보수보다 우월하게 내었었던 게 결국 이제 도덕성인데 결국 보십시오. 최근의 사건들만 하더라도 송영기 대표였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전직 대표가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 돈을 뿌렸다. 이게 지금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관련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구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뭐 탈당했다고 해서 송영기 대표가 탈당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했던 민주당이라면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무수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비해서 도덕성 마비가 되었다. 이런 점들을 이낙연 대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치를 가지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거죠. 왜 도덕이 재발전이니까 반발을 일어난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도덕성 문제가 민주당에는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도 큰 좀 아킬레스건으로 좀 될 겁니다. 전국 순회 행보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부산을 방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하는 후보들만 공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은 금고형 이상 확정이 될 경우에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약속하는 사람들만 공천하겠다 네. 이런 점도 좀 강조를 했는데 어떤 예.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도덕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좀 뭐 해야 되는 게 뭐 정책적인 면도 있고 합니다만은 일단 먼저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민주당보다는 좀 차별화되는 국민들에게 봤을 때 정말 혁신하고 있구나 이런 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지고 있습니다. 1호로 던지는 게 이제 불체포 이제 특권이고 2호가 이제 이 세비 반납인데 저도 그렇게 이제 항상 평소에 좀 생각했고 주장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네. 예를 들면 뭐 연금도 없어졌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차편을 탈 때 과거에 있었던 특권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인데 만약에 그 구속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세비를 받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도 세비가 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대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는 평소에도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더 나아가서 지금 권고형 이상의 확정을 받으면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재판 기간 중에는 세비를 반납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을 통해서 좀 도덕적인 면에서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강한 좀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이 특검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홍석준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 일단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특별검찰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검찰을 언급하는 자체가 대통령실의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던 가능성에 있어서도 민주당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특별감찰관을 할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그 예방적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획기적인 좀 안을 좀 제시를 좀 하신 것 같고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조사를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조사를 안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몇 개월 동안 탈탈탈 떨어서 그 관계자들 중에 주도하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 몇 사람이 이제 그 기소가 되었고 나머지 계좌를 빌려준 투자자에 대해서는 91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기소가 되고 그 사람도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인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영부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도 더 수사를 한번 이게 받았는데 더 받아라. 그런 어떤 지금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특검도 보면은 이때까지 어떤 그런 완전히 관례에서 벗어나서 여야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그리고 수사하는 도중에 인지하는 도중에 일어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도 무한정하겠다. 그 며칠 전에 이성균 배우가 안타까운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 게 결국은 피해 사실 공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예 특검 제도에 제도화하겠다 이런 어떤 특검법을 밀어 넣었으니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송재 의원께서 안 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완전히 맞지 않는 이야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서 재의결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에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재의결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관례가 사실은 국회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은 영미제도의 어떤 그런 것도 그렇지만 당연히 관례대로 갑니다. 관례가 대통령실에서 제의 요구를 오면은 그 제의 요구된 법안을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원래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이걸 점점 질질질 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또 지금 민주당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에 이 제2요구권에 대해서 올리지 않은 이 사항이야말로 민주당이 이 쌍특검을 총선 전략으로 지금 한다는 아주 정확한
단적인 증거라고 보입니다.